안녕하십니까? 동결견 물리치료 중재에 관해 발표를 맡은 오조입니다. 동결견이란 말 그대로 어깨가 엉 것처럼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유착이 생기는 것으로 유착성관절낭염 혹은 50대에 호발한다고 하여 50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모두 오목이 팔관절의 관절 주머니가 유착되어 통증이 생기고 가동 범위가 현저히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동결견은 1차성 50견과 2차성 50견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차성 50견은 특발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발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기전에 관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2차성 50견은 원래 어깨에 질환 및 손상이 있어 특정 가동 범위를 쓰지 못하였거나 수술로 인한 고정으로 인하여 관절낭이 유착되어 생기는 50견입니다. 그래서 이 2차성 50견은 중재시 50견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된 질환 또한 중재해야 보다 완벽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결견은 주로 45세부터 6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호발하고 어깨의 통증과 경직이 일어납니다. 또한 통증이 오목이 팔관절, 벌림, 바깥돌림, 펴 시 악화됩니다. 이 통증은 어깨 세모근에 닿는 곳과 윗팔, 가쪽으로 퍼집니다. 따라서 한측으로 누워서 잠자기가 어려우며 어깨 아래쪽에서 압통을 느낍니다. 동결견의 특징은 특정한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냉동기, 동결기, 해빙기의 순서로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냉동기는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통증이 극심하고 그로 인한 가동 범위에 손실이 생기는 시기이며 약 2주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두 번째, 동결기는 염증 반응이 차츰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들지만 본격적으로 관절낭의 유착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안정 시 통증은 없지만 운동 시에만 통증이 발현되며 약 3개월에서 12개월 지속됩니다. 세 번째, 해빙기는 다시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스스로 자가 치유가 된다는 것이 질환의 특징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을 경우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또한 영구적 기능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분류에서 살펴본 대로 2차성 동결견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 치료되지 않으면 완치될 수 없기에 그런 부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결견은 특징적인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중재 또한 각 단계에 맞춰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가장 극심한 냉동기에서는 당연히 통증 완화에 중점을 두어 중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동결기는 통증과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운동 치료를 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해빙기에서는 보다 완벽한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관절들의 가동성 및 주변 근육의 강화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보다 효율적인 중재가 될 것입니다. 동결견은 물리치료 중재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술보다는 대부분 물리치료 중재를 통해 치료를 시도하고 특별히 변형이 있을 경우에만 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자치료는 특히 통증이 심한 냉동기에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약물치료, 전기치료, 초음파치료, 온열치료 등을 통하여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동결견에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운동치료적 관점에서의 중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2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첫째, 유착으로 인해 윗팔뼈가 어깨뼈의 관절화 쪽으로 당겨지게 된 어깨를 반대쪽으로 당겨 늘려줍니다. 둘째, 윗팔뼈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질 때 이를 잡아주는 회전근개의 기능을 살려줘서 관절낭에서의 당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전근개의 이러한 기능이 부족하다면 지속적으로 관절낭이 당겨지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동기에는 염증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관절낭의 움직임을 증진. 동결기에는 적극적인 스트레칭 및 회전근개 등척성, 등장성 운동. 해빙기에는 회전근개 등장성 운동 및 흉추 및 견갑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의 순서로 중재를 진행합니다. 냉동기 운동의 첫 번째로 책상 닦기입니다. 이 동작은 팔의 힘을 아예 뺀 상태에서 우리 몸을 사용하여 어깨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계추 운동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느린 움직임으로써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 시행하기 좋은 동작입니다.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진행해주고 끝범위에서 3에서 5초 정도 버티고 난 뒤 원위치하는 것을 1회로 총 5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하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므로 강도보다는 통증이 없는 것에 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으로 앉은 상태로 견갑면의 각도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자, 아픈 쪽 손을 수건위에 올린 다음에 자, 팔에 최대한 힘을 빼고 그대로 앞으로 밀어줘서 3에서 5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이거를 5에서 10회 반복해주세요. 두 번째는 시계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이완수동 운동으로서 부드러운 당김과 함께 등급이 정도의 관절 활동이 제공되는 운동이고 관절 운동 및 윤활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한쪽 손은 테이블이나 의자에 지지하고 운동하고자 하는 팔은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바닥에 수평으로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떨어뜨린 쪽 팔을 회전시켜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실시해줍니다.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 다음을 보고 따라해주세요. 아프지 않은 팔을 책상 위에 손을 놓습니다. 아픈 팔은 최대한 떨어뜨려서 힘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1번을 돌려줍니다. 최대한 팔에 힘을 빼고 몸통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을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벽타기입니다. 통증 감소에 따른 능동 관절 보조 운동을 통해 가동 범위를 증진시킵니다. 이때 운동 전 온열 치료를 통해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선 다음 손을 벽에 댑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벽을 타서 팔을 최대한 올립니다. 통증이 있는 위치에서 2에서 3초간 유지 후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해줍니다. 환자분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벽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통증이 없는 부위까지 간 다음에 10초를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은 동결기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 안쪽 당김 스트레칭 및 등척성 동작입니다. 먼저 어깨를 안쪽까지 당겨 뒤쪽의 관절낭을 늘려줍니다. 또한 팔꿈치 쪽을 안으로 당기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고 그 상태에서 버티면 상대적으로 윗팔뼈 머리의 부분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 관절낭이 늘어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운동 시 5에서 10회, 하루 3회 실시해줍니다. 환자분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주세요. 자,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은 다음에 최대한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이걸 3에서 5초 주고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되돌아옵니다. 이걸 10회 반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깍지 끼기입니다. 이 동작 또한 위 동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등척성으로 회전근개 및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깍지를 끼고 서로 당기면 상대적으로 위팔뼈 머리에서의 바깥쪽 밀림이 발생하여 관절량을 스트레칭 시키게 됩니다. 먼저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양손으로 깍지를 먼저 낍니다. 깍지를 끼고 최대한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잡아당겨줍니다. 이걸 하면서 5초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이거를 10회 반복해주세요. 세 번째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운동입니다. 외회전 운동, 내회전 운동으로 강화하며 팔꿈치를 고정한 채 그것을 축으로 아래팔을 움직이는 것에 유의하면서 오로지 회전근개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주먹이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처지지 않을 정도로 잡습니다. 윗팔은 몸통에 붙인 채 45도 정도 팔을 돌립니다.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일단 내전 운동부터 먼저 할 건데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10회 반복해주세요. 이제 외회전 운동을 할 건데 아까 내회전 운동이랑 몸통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똑같이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인 다음에 팔을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10회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빙기 운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벽밀기입니다. 이 동작은 회전근개 및 어깨 주변 근육들의 원심성 운동 및 관절낭 스트레칭입니다. 저항을 팔꿈치에 줘서 바깥으로 밀려나게끔 하여 몸 옆 팔꿈치 뒤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그것에 주의합니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 보고 따라해주세요. 자,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이고 주먹을 쥔 다음에 벽에 손을 대서 안쪽 방향으로 10회 밀어주세요. 바깥쪽 방향으로도 똑같이 10회 반복해주세요. 또 푸시업 자세에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흉추의 가동성이 만들어진 뒤 굴곡시 필요한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 즉 하부승모근과 정거근의 활성을 홍추, 편, 위팔뼈 굽힘과 함께 통합적으로 훈련하기 좋은 동작입니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해주세요. 시작 자세는 엎드린 자세로 시작을 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최대한 밑으로 넣으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올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해줍니다. 주어진 사례를 살펴보자면 환자는 48세 중년 남성이며 직업은 택배 사원입니다. 2달 전에 발병하기 시작했으며 바스 통증 척도 10점 중 7 정도 수준의 오른쪽 어깨 통증과 어깨의 움직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약 4에서 5개월 전부터 물건을 나를 때 오른쪽 어깨가 쿡쿡 쑤시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이 바빠 불편해도 참고 생활하였고 2개월 전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어깨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운동 치료를 알아보았다면 사례를 통해 좀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적용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택배 기사로 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무게가 손에 들리게 되면 위팔뼈가 아래로
혹은 전방으로 당겨지는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긴 거리로 무게를 옮길 땐 구르마를 사용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게를 들어야 할 땐 등을 펴고 날개뼈를 뒤로 고정하여 전방으로 어깨의 이동을 막은 후 최대한 팔꿈치를 구부린 채 가슴 쪽에 붙이고 흉추를 신전하고 약간 뒤로 몸을 이동시켜 무게가 몸 중심선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만들어 무게를 드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등을 펴시고 날개뼈를 양쪽으로 붙인다는 마인드를 해주시고 양쪽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셔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차에 타고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깍지끼기를 응용한 운전대 잡아당기기, 손잡이에 밴드를 매달아 회전근개 운동하기를 교육. 차에서 내린 뒤 대시보드나 벽에 손을 올린 상태로 허리를 숙여 가동 범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등을 눌러드릴 테니 1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직업 특성상으로 땀을 흘리는 것을 고려하여 자주 들고 다닐 만한 수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건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앞선 쪽 팔을 아래쪽에 두고 수건을 잡아주고 앞선 쪽 팔은 위쪽에 둔 다음에 수건을 잡아서 이쪽 방향으로 수건을 당겨주면 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수건을 이용한 두 번째 운동입니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명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줍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해줍니다.
이런 운동들을 활용하면 바쁜 일정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가 적은 환자에게도 보다 효과적인 중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로써 동결견의 물리치료 중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발표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